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숨결과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안양의 역사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시대동이라 불리웠던 안양 1동, 북복동이라 불리웠던 안양 2동, 양지동이라 불리웠던 안양 3동의 지명이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해온 안양의 지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금부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안양 1동의 원래 명칭은 시대동이었습니다. 안양시장이 있었다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며 일명 구시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 인접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 경기도 서남부의 대표적인 시장터가 되었습니다. 1926년 1월 28일 개장된 안양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토목, 일용잡화까지 거래되는 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개설 1년 후인 1927년 연간 매출액을 보면 농산물 15만 6천 원, 잡화 21만 2천 원, 직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 총 50만 원, 1927년 10만 원은 202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00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와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27년 10만 원은 약 10억 원의 가치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번영을 기념하기 위해 1927년 6월 4일 단오절에 맞춰 대규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주년 기념식은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시장 내 광장에서 수천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 발기인 대표의 식사와 조합구 서임위원장의 경과보고, 신미 시흥군수의 고사, 중문용 안양금융조합 이사, 조희철 동아일보 시흥지국 기자의 축사에 이어 기녀들의 기무 소임극 등을 공연해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안양시장 측에서는 이후로도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장날부터 추석날까지 매 장날마다 씨름대회를 개최해 1등에게 황소 1두, 2등에게 광목 한 필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동아일보 1927년 6월 1일자에 이 행사가 보도되었으며 행사에는 씨름대회, 가무공연, 축구대회 등이 열리며 안양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위치한 곳이 안양천 범람의 영향을 자주 받으며 홍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1961년 11월 6일 안양 사동으로 시장이 이전되며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태평방직 자리에 대형 아파트 단지인 진흥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안양 지방에서 최초로 전기가 송전된 곳이 바로 시대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동이라는 명칭은 시장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양 1동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안양 2동은 과거 중앙동의 북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북복동이라 불렸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안양 최초로 포도를 재배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 3동은 과거 양지동이라 불렸으며 현재 안양공업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에서 양지동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조선시대 수도군 정종의 7남의 후손인 이공지세부수가 처음 정착하였으며 원주 원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1928년에는 안양 최초의 공장 안양산업사가 들어섰으며 광복 직전에는 일본 아사히 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안양중학교 개교, 1949년 안양공업고등학교 개교, 이후에도 수많은 학교가 생겨 안양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양지동은 수많은 문인들이 거주하며 문학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시인 김대규, 1942년생, 방송작가 이서구, 1899년생, 소설가 채만식, 1904년생, 문학평론가 정기영, 1917년생, 시인 성기조, 1934년생. 특히 소설가 채만식은 1940년 도시 생활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기 위해 안양 양지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채만식은 전북 옥구 출신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1925년 단편 세길로 조선문단지의 추천을 받고 문단에 데뷔한 후 태평천하, 허생전, 아름다운 새벽 등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1938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탕류는 그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비판하여 풍류 작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수필 안양 복거기를 매일 신보에 연재했습니다. 채만식은 안양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적한 시골 분위기에서 사색과 창작 활동을 꿈꾸었지만 일제강점기 속에서 농민과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지식인으로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번민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일제의 지배 아래 피폐해진 조선의 현실과 사회를 비판했으며 농민들의 어려운 삶과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과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학적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1941년 3월 서울 광장리로 다시 이사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오늘날에도 안양을 대표하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양의 각동에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소중한 기록이죠. 다음 편에서는 안양 사동의 지명 유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안양의 역사 여행.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